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제 백신에 대한 강의를 보고선 저한테 많은 질문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분들의 그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께서 그렇게 백신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 백신이 나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 백신이 무력화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거에 관한 좀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이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최신 사실들을 최고로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 근거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 몇 가지 제가 좀 오늘 그 논문을 좀 소개할게요. 자, 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가 있죠. 과학의 3대 저널지가 셀, 사이언스, 네이처란 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셀은 분자 생물학이나 생화학 하시는 분들에게는 글쎄요, 이건 제 편견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세계 1위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것이고 이 내용이 이게 좀 오픈 액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쪽 분야의 전문적인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좀 방대한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고등학교 정도의 그 생물이나 화학 실력이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미국을 초토화시킨 주범, 알고 보니까 신종 코로나 돌연변이였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미국은 전 세계 코로나 환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미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역의 문제, 또 국민들이 얼마만큼 그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느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알고 보니까 돌연변이였다는 겁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연변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간략한 그 생물학적인 지식을 좀 리뷰를 해보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려야지만 이 내용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DNA나 RNA가 뭐죠? 바로 핵산이죠.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핵산인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 생물 시간이나 화학 시간에 배웠죠? 그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빌딩 블락, 유니트가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뉴클리오타이드라고 하죠. 뉴클리오타이드. 뉴클리오타이드가 뭐죠? 여러분 예전에 그 DNA 이중 구조,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뉴클리오타이드라는 걸 보면은 그 자체가 세 가지 케미컬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포스페이트, 라이보스. 그 다음에 이 뉴클리어 베이스입니다. 여기서 포스페이트하고 당 성분인 라이보스는 그 RNA나 DNA의 그 기둥을 만드는 것이고 그 기둥에 보면 이렇게 베이스가 삐죽삐죽 나와 있죠. 베이스가 뭐죠? 염기죠, 염기. 염기가 되려면은 물에서 pH를 올리는 쉽게 말해서 프로톤을 갖다가 받게 되는 프로톤을 갖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산을 중화시키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염기라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염기가 바로 이제 그 나이트로젠, 질소가 들어있는 바로 그러한 화합물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뉴클리어 베이스의 그 시퀀스, 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전자의 그 코드, 지네틱 코드를 바로 이 염기 서열이 결정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DNA나 RNA를 복제할 때 본래 갖고 있는 그 염기 서열에 따라서 똑같은 복사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데닌 베이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타이민 베이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한 에러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포에서는 프루프리딩, 즉 에러가 있나 없나 그걸 체크해서 에러가 있을 때 그거를 코렉션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변이율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 인체 면역 기능으로부터 공격을 받죠. 바로 그 면역계의 그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인체가 항체를 만들었지만 바이러스가 또 금방 돌연변이를 일으키니까 그 항체의 공격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돌연변이가 생길 것이고 인간이 만든 어떤 치료 중화 항체라든가 아니면 백신에 의해서 생긴 항체가 무력화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사르스와 메르스 때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 당시에도 중화항체를 만들었는데 돌연변이 때문에 전부 실패했어요. 그 돌연변이도 포인 뮤테이션. 자, 오늘 포인 뮤테이션이 또 뭐죠? 야, 오늘 제가 또 이 뮤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지네틱 코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유전자를, 그 염기 서열을 여러분들이 쭉 읽을 때 그 암호가 되죠. 그 암호를 갖다 해독하는 바로 암호 해독표가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코돈 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염기 서열만 A, G, C, T, A, G, C, C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염기 서열을 해석할 때 어떻게 보냐면은 코돈이라는 것은 뉴클레오타이드 3개가 하나의 유닛을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레터, 두 번째 레터, 세 번째 레터. 제가 예를 들어보면 U.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전부 같은 알파벳이죠. 이게 뭐를 만든다? 아미노산 페닐알라닌을 만드는 암호예요. 이 암호를 우리가 이제 해독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 근데 보세요. 그 밑에 C. 자,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U죠. 그런데 세 번째는 C가 됐어. 그런데 보세요. 뭐예요? 페닐알라닌이야. 차이가 없죠. 근데 이 밑에 보세요. A. 아까는 차이가 없었는데 자, 세 번째 U 대신에 A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루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드는 코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인트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핵산 한 개를 갖다가 치환시킨 거예요. U를 갖다가 C로 전환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아무 변화가 없잖아. U도 페닐알라닌을 만들고 C도 페닐알라닌을 만들어. 이런 경우에 이걸 보고 이제 시나니머스 뮤테이션 혹은 이건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시나니머스라는 게 뭐예요? 동일한 단백질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돌연변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형질 발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데 요 밑에 보시면은 UC 요 U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한 개의 요 핵산을 갖다가 A로 바꾸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는 아미노산이 페닐알라닌에서 루이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 포인트 뮤테이션에 의해서 즉 염기 하나가 치환이 된 거예요. U에서 A로. 이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뭐죠? 단백질을 구성하는 빌딩 블록이죠. 그 아미노산이 바뀌면 단백질의 형질 또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돌연변이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RNA 바이러스에서 많이 생기는 뮤테이션이 바로 이 포인트 뮤테이션 혹은 substitution 뮤테이션. 다른 말로 하면 점 돌연변이 혹은 치환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돌연변이에 관한 그 논문들을 보니까 대부분 시나니머스 뮤테이션, 시나니머스가 뭐죠? 시노님 그러면 영어에서 동의어죠. 즉 동일 유전자 돌연변이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그래도 이 포인트 뮤테이션이 꽤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초기에 이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 이 돌연변이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인간이 중화항체 만들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변종이 나와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Frontiers in Microbiology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거기에 M. George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논문을 보니까는 생각보다 뮤테이션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지금 이제 환자들 그 샘플을 갖다가 지금 다 채취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어디로 모이냐면은 그거를 지금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Global Initiative on Sharing All Influenza Data. 이걸 보고 보통 GSAID 컨소티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gsaid.org에 가면은 이게 원래 인플루엔자 그 독감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변이체를 갖다 저장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인데 지금 여기에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들 시퀀싱을 해서 그 염기 세열이 밝혀졌을 때 여기에 지금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액세스를 할 수가 있죠. 특히 그 바이오 인포믹스를 하는 이제 교수님들이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얼라이먼트를 해본 거예요. 처음에 우한에서 발견된 그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진이지. 그 오리진을 갖다가 이게 보면 이제 처음에 우한에서 나온 그 진뱅크에 가면 이거에 대한 모든 연기 서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환자들에게서 나온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연기 서열하고 이게 얼라인 딱 맞춰가지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뭐가 같고 뭐가 달라졌나. 이 비교를 해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 샘플 하나당 보통 7.3개의 돌연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15개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건 굉장히 낮은 걸로 우리가 보거든요. 15개가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대요. 7.3개면은 렌티바이러스 치고는 돌연변이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굉장히 빠를 줄 알았는데 7.3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유전체를 가만히 보니까 풀프리딩하는 그 효소가 있더라고요. 참 이상한 게 RNA 바이러스, 특히 HIV 같은 경우는 이 엔자임이 거의 작동을 못하니까 돌연변이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꽤 신사적이에요. 돌연변이가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진 않았더더라.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알아낸 사실이고, 근데 초기에는 몰랐죠. 1월 달이나 그때 2월 달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는 막연히 분명히 이것이 돌연변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전 인류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됐고요. 물론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자, 그러면 돌연변이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초토화가 됐는가? 알고 보니까 그 많은 돌연변이들 중에서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는 돌연변이 알려진 것만 지금 3만 개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3만 개 돌연변이가 다 선택이 된 게 아니고, 자, 여러분 보세요.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서로 경쟁을 하거든. 이 중에서 어느 몇 개의 돌연변이가 선택을 받겠죠. 어떤 돌연변이는 바이러스에 굉장히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있어.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바이러스는 그냥 더 이상 번식을 못하고 그러니까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걸 보고 자살골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바이러스 돌연변이는 다 자살골이야. 그래서 바이러스가 스스로를 갖다 오히려 더 성능을 약화시켜서 사라지는 거지. 그런데 일부 돌연변이는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켰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숙주가 죽었어. 바이러스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되는데, 그 바이러스가 돌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완전 낙다운돼서 죽었어. 그래서 만약 화장을 했다라든가 매장을 했어. 그럼 바이러스도 같이 매장된 거고 화장된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바이러스의 생명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초기에 우한에서 발견된 그 바이러스는 굉장히 그 비룰런스가 컸어요. 그때 많이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불과 한두 달 만에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이 돌연변이가 무엇이냐? 오늘 그 돌연변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돌연변이의 정체가 D614G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D614G. 이게 무슨 뜻이냐면 D614가 G614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유전체를 보면은 거기에 스파이크 프로틴, 즉 그 바이러스의 그 표면에 있는 그 돌기를 만드는, 바로 그거를 만드는 그 유전체가 있죠. 거기에서 614번째 D 아미노, 이게 D가 뭐냐면 아스팔테이트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그 아스팔테이트를 만드는 코돈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글라이신을 만드는 코돈으로 바뀌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한에서 발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D614였는데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G614가 됐어요. 그래서 D가 G로 바뀌었다 해서 이거를 그냥 한 글자로 D614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소상히 나와 있냐?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그 논문의 그 저자가 누구냐면은 이 베티 콜버라고 하는 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어디에 있냐면은 뉴멕시코라고 하는 그 스테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세계적인 연구소가 있습니다. 로스 알라모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있는 지금 과학자인데, 이분은 원래 그 화학 박사를 받은 분이에요. 화학 박사를 받았는데 이분이 포스닥을 누구 하고 했냐면 메이론 에섹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HIV 연구가죠. 하버드 대학에. 그분하고 포스닥을 했고, 이분은 주로 뭘 하냐면 HIV 백신을 만드는 이제 그런 걸 만드는 이제 학자인데, 이분이 주로 뭘 하냐면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를 해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 가지고 해요. 모든 걸 갖다 컴퓨터로 계산해서 모델링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논문에 보니까는 먼저 이분이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이용해 가지고 밝혀낸 그 사실에 의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처음에 D614, D614가 이제 중국에서 출현해 가지고 초기에는 그게 우세하다가, 자, 보세요. 2월 달부터 2월 22일부터 이게 급격히 꺾이기 시작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황색으로 된 거, 이게 바로 D614 초기에 있었던 처음으로 나온 그 코로나 바이러스죠. 자, 그거는 이제 2월 22일을 기점으로 서서히 줄는데, 자 보세요. 파란색이 뭐죠? 이게 바로 G614가 이때부터 대세를 이루게 돼. 그래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퍼져 있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많은 변이체 중에서 G614가 거의 지배를 하다시피 됐어요. 이게 미국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그래프를 오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논문에 보니까 아시아도, 자 보세요. 아시아도 2월 말부터 황색으로 된 게 점점 줄면서 파란색이 올라가죠. 지금 중국이나 한국도 지금 바로 G614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고, 자, 여기 북미, 노스 아메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자 보세요. 4월 이후로는 거의 없어. D614, D614는 지금 거의 사라진 거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G614가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 원래는 D614가 우세했는데 몇 주 만에 그냥 G614로 완전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 G614가 자연 선택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이 내추럴 셀렉션, 즉 진화 과정에서 상당히 인체에서 아미노산이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게 엄청난 임팩티비티,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는 능력이 지금 거의 10배가 올라간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미국을 초토화시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G614의 감염력이 지금 이분의 그 페이퍼를 보니까 실험실에서 슈도 타이핑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한 걸 보니까 감염력이 무섭게 지금 증가가 돼 있고, 또 어떤 중국에서 나온 페이퍼를 보니까 거의 10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사람에게 더 잘 전염하도록 진화가 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진화가 됐는데 그 병독성은 오히려 줄었거나 거의 비슷해. 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런 바이러스들은 다 영안실에서 피너럴 하우스로 갈 거고 매장을 대서 결국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적당히 사람을 죽여야 돼. 너무 세게 죽이면 안 돼. 아주 많이 아프긴 하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노인들은 이제 많이 사망하셨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가 굉장히 심하게 앓고 살았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G614야.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아프게 한 거죠. 물론 장기 후유증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바이러스가 계산을 안 했겠지. 바이러스는 지금 당장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후유증은 they don't care야, 한마디로. 하지만 이게 지금 감염력이 10배가 증가됐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더 잘 전염이 되고 아주 슈퍼 바이러스가 된 거야. 그런데도 거리 두기 안 하고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거 완전 미친 소리죠. 이 데이터를 알면은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자, 오히려 병독성은 좀 감소되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 감염력은 거의 10배가 증가가 됐어. 이제 그 증거로서 이분이 제시한 게 이제 PCR 검사를 해보니까 이 G614 이 변이체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제 PCR 가지고 디텍션 할 수 있는 그 스레시홀드가 굉장히 낮게 나와서 그 말은 뭐죠? 바이럴 로드가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야. 즉,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 G614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가 워낙에 세포들을 잘 감염을 시키니까 그 세포에 침투해서 그 안에서 많이 번식을 했겠죠. 그래서 바이럴 로드가 높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이럴 로드가 높으면은 당연히 비룰런스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건 한 가지 다행이죠. 자, 감염력은 올라갔지만 비룰런스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것 같더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속도가 굉장히 높을 줄 알았는데 별로 높지 않았다. 오히려 낮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많은 돌연변이 3만 개 이상의 돌연변이가 발생했지만 그 많은 돌연변이가 선택된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그 바이러스 5대양 6대주 아시아, 북미, 유럽, 뭐 아프리카 완전 지금 이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그 대세가 가장 프리다미넌트한 바로 그 뮤턴트가 뭐냐? 바로 G614 스파이크 프로테인 614번째 아스팔테이트가 글라이신으로 바로 포인트 뮤테이션이 됐는데 이게 그렇게 감염력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방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1월달, 2월달에 했던 방역보다 10배가 더 힘들어진 거지. 이거는 그냥 조금만 그냥 접촉을 해도 금방 사람 몸에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코로나19, 코비드19 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 아주 무서운 감염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죽을 만큼 죽기 직전까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마비가 되는 거야. 병원이 마비가 되니까
제대로 병원에서 진짜 처리받아야 될 그런 중환자들도 제대로 처리를,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이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 돌연변이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는 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 돌연변이가 지금 생겨서 전 세계를, 미국을 특히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초기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지놈 데이터를 삼았냐? 우한 바이러스를, 바로 우한에 있었던 바로 초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돌연변이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이 G614가 백신을 무력화할까요? 그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잘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보다 제가 더 잘 생긴다고 그 mRNA 백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닥터장, 그렇게 해서 항체가 많이 생겼다. 다 좋아. 그런데 돌연변이가 생긴 이 바이러스에도 이 백신이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yes, no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돌연변이가 뭐고 지금 미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바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뮤턴트, 바로 G614라는 걸 제가 설명을 했죠. 이 G614가 정말로 백신을 무력화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